여러분 안녕하십니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같은 70대 80대임에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즐기며 활기찬 목소리로 이웃과 소통합니다. 반응 속도 또한 젊은이 못지않죠. 반면 어떤 분은 휠체어나 침대에 의지한 채 자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식사조차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운이나 타고난 체질이라 여기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우리 머릿속의 정교하고 연약한 기관 뇌에 있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짧은 몇 분이 노년의 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며 때로는 생사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임상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중증질환의 절반 이상이 기상 직후에 발생합니다. 이는 평생 쌓아온 건강의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5가지 이상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와 혈관 신경계가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동년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고가의 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보다 더 튼튼한 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이상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뇌 상태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일까요?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런 전조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이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90세가 되어도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게 돕는 3가지 뇌 건강 습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신호를 알아보기 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왜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연령대를 강조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혼이라 불렀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의 황금기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 특히 심장과 뇌를 잇는 혈관, 시스템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혈관을 수십 년 사용한 수도관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오랜 세월 사용한 관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물때가 쌓이듯 혈관에도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관 자체도 탄력을 잃는 혈관 경화 상태가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으로 무게는 적지만 전체 혈액과 산소의 상당 부분을 소비합니다. 단몇 분의 공급 중단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죠. 수면 중에는 혈류가 느려지고 수분이 배출되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잠을 깨고 몸을 일으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치 한겨울 세워둔 노후 차량의 시동을 걸자마자 급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의 압력 변화를 탄력을 잃은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위험한 아침 시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야 할 신호는 기상시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떼거나 몸을 일으킬 때 천장이 돌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나 감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체위성 어지럼증은 뇌혈류 부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린 혈액을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 뇌로 빠르게 밀어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시적인 시야 차단입니다. 일어나 몇 걸음 걷는 동안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다가 수초 후 돌아오는 현상을 일과성 시야 소실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경동맥의 첫 번째 가지이기에 뇌혈류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이는 경동맥이 좁아졌거나 미세혈전이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는 손발의 저림과 위압감입니다. 외부 압박이 없었음에도 한쪽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한쪽 발바닥 감각이 흐릿해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에서 시작되므로 특정 부위의 저림은 뇌의 해당 영역에 혈류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아침에 나타나는 박동성 두통입니다. 맥박에 맞춰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두통은 뇌압 상승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격한 혈압 상승 구간에서 이미 약해진 혈관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통증신경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는 마치 압력솥의 뚜껑이 튀어 오르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와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거울을 볼 때 나타나는 안면 비대칭과 언어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크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이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혀를 내밀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해지는 현상 역시 작은 뇌졸중의 전조로 알려져 있으며 더 큰 발병이 일어나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점검 신호로 여기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상 직후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밤사이 탈수되어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 200ml의 물을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준비해 천천히 나눠 드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미온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뇌를 위한 영양식단으로의 변화입니다. 흰죽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변동시켜 뇌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삶은 달걀, 우유, 통곡물, 그리고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평온한 마음 유지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소한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과 함께 현재의 삶에 집중해 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어야 신경계와 혈압도 안정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시작되는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듬는 실천이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관리 비법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소중히 읽고 함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